안녕하세요. 아빠곰TV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더 뉴 산타페 모델이 이제 연식 변경이 또 있으면서 가격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이제 프레스티지 초이스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그걸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성비 프레스티지 초이스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옵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익스클루시브만 해도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가 모델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은 산타페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익스클루시브에 제가 봤을 때 뭐 기본형만 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 3 옵션 35만 원짜리 이 옵션 하나 놓으시면은 요즘 시기에 구입하시는 차량에 그래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요거 일단은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60만원.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형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요거 60만원 선택이 가능하고, 요렇게 하면은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하면은 3,408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중형 SUV를 3,408만원. 요즘 이제 차량 가격으로 보면은 가성비가 꽤 괜찮은 옵션인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내 등도 LED로 이제 24년식이 되면서 실내 등이 LED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다중 충돌 방지라든가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이제 눈에 띄는 거는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하고 LED 실내 등 전부 다 LED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어떤 매력이 있는지 기본형 차량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센스는 제가 추천하는 옵션인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그냥 2.5 가솔린 기본 이륜 모델이고요. 요거는 아무것도 옵션이 없는 그냥 기본 사양의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이번에 산타페 연식 변경 모델이고, 이전에도 보여드린 적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외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아마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키고, 잠금, 열림, 그 다음에 이건 트렁크, 그 다음에 이건 경보, 이건 이제 시동 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내에 있기 때문에 시동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드리긴 어렵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요 트렁크 여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트렁크가 열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트렁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닫고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마트 키고요. 한번 차량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T자로 들어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헤드램프기는 하지만 MFR 타입이고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가면은 방향 지시등이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오고, 요 이제 T자가 여기 아래만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방향 지시등으로 오던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요 아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프레스티지 초이스라든가 인스퍼레이션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는 비상등을 켰는데, 비상등 켜면 방향 지시등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 데일라이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방 감지기 전부 다 있는, 전방 감지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크롬 무광 처리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아래 레이더 센서는 따로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에 적용되어 있는 휠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변화는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리피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미러볼 보시면은 이쪽과 필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초이스가 돼야지 여기가 이제 유광으로 변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형 차량은 루프렉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루프렉이 적용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기본 천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루프렉이 없다 그래서 뭔가 조금 어색하거나 이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조명에 불이 들어오는데 도어 캐치 쪽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되고, 요 리퀘스트 버튼을 눌러서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문을 열 때도 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는 거고, 이렇게 잠겼을 때 터치 타입 키처럼 이렇게 손을 놓는다고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손을 아무리 넣어도 열리진 않고,
무조건 요 리퀘스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물리 버튼을 눌러야지만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에는 리퀘스트 버튼 당연히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눌러서 주유구를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닫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 요거는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요소수 넣는 거는 따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딱 주유구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등 같은 경우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벌브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가운데 요 빨간색 등은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 산타페 차량은 요 가운데 불이 이어지는데 그 들어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전부 다 그냥 모양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제 동등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 뒤쪽 와이퍼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에 후방 카메라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쪽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안쪽에도 이제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7인승이나 6인승 같은 경우에 저쪽에 이제 또 3열에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5인승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리니까 5인승 모델의 트렁크가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렁크 공간은 좁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4인 가족 기준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높낮이 조정하실 때는 이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삑삑 소리가 난 다음에 트렁크를 닫게 되면은 다음번에 열 때는 이제 저 높이까지만 열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고 보시면은 운전석 도어 트림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커시티 램프 요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 불로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도어 포켓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도어 포켓. 운전석만 원터치고 나머지는 원터치를 지원하지 않는 윈도우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위로는 이제 창문 조절하는 레버 스위치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당겨서 열고, 그 다음에 문 잠금 때는 이렇게 잠기고 열려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시면 이중접합 차원 유리는 아닙니다. 이중접합 차원 유리는 프레스티지 초이스부터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고요. 운전석을 열고서 이제 실내 공간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식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내리면은 시트가 내려가고, 올리면은 이제 시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의 수동식으로 이제 시트를 조정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높이, 요거는 이제 등 각도, 요거는 이제 척추 받침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 슬라이딩 앞뒤는 요거 버튼 눌러서 요 레버를 당긴 다음에 이제 앞뒤로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12V 아울렛 USB 단자식 쪽에 있고요. 수납 공간은 그 위쪽으로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꽤 넓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타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탑승을 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요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핸들 왼쪽 앞으로 보면은 요거 이제 셀프 레벨링 장치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트렁크 여는 거, 차체 자세 지저 장치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는 이제 헤드램프 조절하는 스위치 레버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오프, 오토, 미등, 라이트 순서대로 되어 있고, 여기서 왼쪽 방향 지시등, 오른쪽 방향 지시등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핸들은 3스포크 핸들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음성 인식 버튼과 모드, 볼륨 올리고 내리고, 뮤트, 채널 전곡 다운곡 뭐 이렇게 해서 통화 버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차량 설정 메뉴. 요 메뉴 요거는 이제 보시면 저 가운데 창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 아래로 이제 뭐 위로, 이게 그 주행 정보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트릭 컴퓨터 정보도 나오고, 차량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차선 중앙 보조 장치, 차를 가운데로 놓은 차로 중앙 보조 장치를 이제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고, 요건 이제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고 아날로그 쪽 계기판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시고, 왼쪽에는 RPM, 오른쪽에는 속도,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저기 가운데만 이제 디지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식 룸밀러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자식 룸밀러가 아니고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룸밀러는 아니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뒤에서 이제 상향등을 켜거나 여러 가지 조금 그 눈부시거나 이랬을 때는 이 레버를 뒤로 당겨서 반사되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제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보시면 하이패스라든가 그 다음에 블루링크, SOS 버튼, 하이패스 볼륨 전원 확인하는, 잔액 확인하는 버튼들이 이쪽에 있고요.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LED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LED 실내등이 적용이 됐고, 여기서 이제 실내등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뭐 정보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현대기아 내비게이션들 대부분 뭐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네시스나 뭐 렉소 같은 경우에는 UI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작동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건 제가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차량 메뉴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량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운전자 보조에 보면 기본형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주차 안전, 후측방 안전, 차로 안전,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제가 생각했을 때 더 필요한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지금 제 차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가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작동을 못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넘었는데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도 가능하면은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의 금액도 이제 이거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요거는 좀 괜찮은 옵션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아까 후측방 경보 보여드렸잖아요. 후측방 경보 아웃사이드 미러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삼각 표시가 있어서 측방의 후면 후측방에 이제 레이더 센서 두 개를 이용해서 사각지대 안 보이는 곳에 이제 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까지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요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에 도움이 되는 요 기능까지 기본형으로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이제 핸들 뒤쪽에 바로 있고요. 공조기 버튼, 오디오 버튼과 공조기 버튼은 요 아래쪽에 있고요. 보시면은 뭐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거, 맵, 내비, 즐겨찾기, 뭐 채널 왔다 갔다 하는 거,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렇게 다 버튼들이 동일하게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이렇게 온도 올리고 내리고, 조석도 온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히터 끄고 오토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스케치 찼을 때 그 다음에 백밀러하고 뒷유리 열선, 에어컨 버튼, 공기청정기, 듀얼 오토 에어컨 껐다 켰다 할 때 요 스위치 레버, 내기순환 외기순환,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조기 창 보여주는 거, 여기는 공조기 창이 없다 보니까 요 버튼 눌러서 여기서 이제 공조기 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바람 방향,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변속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ISG 버튼과 오토홀드,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에코, 드라이브, 뭐 스포츠 요걸 돌리면은 요 창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하는 거고, 옆에 이제 전방 감지 껐다 켰다 하는 건과 이제 카메라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컵홀더가 자리를 잡고 있고, USB 단자, 그리고 여기는 막혀 있는데 요건 이제 그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충전 알림 등 있죠. 요게 이제 들어오게 돼요. 요거는 딱 그 용도고, 요건 별도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가 하나 더 있고요. 콘솔 박스는 이렇게 해서 위로 열리는 거고, 안에 수납 공간은 그렇게 좁진 않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별도의 트레이가 들어 있어서 이쪽에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용도 가능한 그렇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센터 콘솔 박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좁진 않아요. 제가 운행하는 스타일로 맞춰 놓고서 이렇게 해놓고 뒤로 한번 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운행하는 스타일로 해서 1열을 운전석을 맞춰 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2열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보시면은 앞좌석하고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에 좀 더 작은 이제 하단에 도어 포켓과 위쪽에 도어 포켓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창문은 이제 이쪽 하나, 열선 스위치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2열도 시트가 움직여요. 요 아래 요걸 잡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등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6대4로 폴딩이 되고 가운데 요걸 이제 내리면은 이쪽에 이제 센터 암레스트와 컵홀더, 이 컵홀더 두 개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한번 차량에 앉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금 차량에 제가 지금 탑승을 했고요. 2열에 앉았습니다. 2열에 앉았고, 여기 보시면 1열 뒤쪽에 시트팩 포켓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벤틸레이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한 사람들도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를 직접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USB 충전 단자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한 뼘이 약간 안 되는 공간으로 실내 공간이 이제 거주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앉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가 닿아가지고 불편하거나 그러신 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시트 공간이 이렇게 최대로 높인 거고, 이렇게 여기 이제 최대로 쓴 거, 이렇게 해도 그냥 원하는 대로 등 각도를 이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이제 뒤에 2열에 타신 분들이 이제 시트를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도 LED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트 안전벨트 높이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딱 탑승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나한테 딱 맞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물론 이게 3,370만 원에서 조금만 더 주면, 조금은 아니잖아. 3,800이니까 약간 500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500, 한 400, 한 450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프레스티지 초이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산타페를 가성비 있게 산다 그래도 저는 옵션을 좀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프레스티지 초이스에 저는 이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까지 놓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한 450만 원, 460만 원 이 정도 차이 납니다. 3,870만 원이고 3,400만 원이니까 한 4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 정도를 지불을 하더라도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까지 해서 놓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차이 나는 게 풀 LED 헤드램프랑 LED 방향 지시등, 그리고 루프렉이 들어가고요. 뒤에 리어 램프가 이제 LED로 들어가는 것과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12.3인치짜리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에 퍼들 램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필라라든가 이런데 이제 유광 가니쉬로 들어가게 되는 거랑 전자식 룸밀러, 요렇게가 이제 바뀌는 게 제일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하게 되면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요거 한번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사용을 해보면 요거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무조건 놓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3,870만 원, 요 가격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408만 원도 나쁘진 않은데 3,870만 원에 요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도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셔도 가성비로는 요 산타페 중형 SUV로 가성비를 따진다 그랬을 때 산타페 가솔린만한 차량은 없다고 보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운행 거리수가 많으신 분들은 요 2500cc 터보 엔진, 2.5 터보 엔진이 연비가 그렇게 좋은 엔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연비 운행 거리수가 많다 그러시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보시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걔네들은 또 차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차가 뭐 출고가 되는 게 좀 늦어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가솔린도 뭐 금방 나온다 이런 보장들은 없어서 어떤 게 좋은 선택이다는 솔직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요거 산타페 2.5 가솔린으로 해서 운행 거리수 월 한 연 만에서 15,000 미만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차량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